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입센터에서 부원장으로 있고요. 예, 이름은 선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서 오시기는 조금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입센터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학습하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 주셔야지 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반별로 조금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안내문 위주로 해서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은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저희 이제 입시센터 같은 경우 이제 CMS 학원 자체가 어머님들한테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영재관에서 경시관, 그리고 영재고 대비반으로 이어지는 요 이제 커리가 가장 이제 유명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재관에서 아이들이 대부분 경시관에서 이제 영재고 대비반 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 이제 진도 위주 이제 아이들 교과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입시센터 선행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수상과 수학까지, 그러니까 고1 과정까지만 이제 수업을 갖다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시관에서는 이제 KMO 대비를 저희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제 고1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느냐? 경시 이론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이제 아이들 이제 선행학습이 고1 과정까지이기 때문에 아이들 여기서 이제 고1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경시 이론 수업들이 들어가는 KMO 대비 수업을 경시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5월 정도까지 이제 KMO 대비를 해서 KMO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2, 5월 이제 이후부터 이제 영재고 대비반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 시험이 끝나는 여름, 그때부터는 이제 영재고 대비반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시 수업이 이제 창의 수학에 관련된 이제 실전 이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저희 입센터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부 다 다니고 있어요. 중1부터 고3까지. 그러면은 혹시 저희 고등부 있는 거 아세요? 역시나 모르시네요. 그래도 몇몇 분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설명회 때 제가 여쭤보면은 아시던데, 이렇게 한 분도 없는 경우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이제 여기 대치 온 지가 한 몇 년 됐지? 한 8년? 9년? 그 정도 됐어요. 제가 CMS에 근무한 지는 좀 많이 오래됐어요. 제가 27살 때부터 이제 CMS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서 지금 약 한 횟수로 한 18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온 지는 제가 한 8년, 9년? 그 정도 아니다. 9년 이상 됐구나, 여기 온 지가. 이제 그때부터 고등부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고등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워낙 여기 이제 주위에 쟁쟁한 고등부 학원들이 많아서 예.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고등부도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1부터 고3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중1 과정부터 고등학교 전과정까지 해서 쭉 수업을 갖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근데 예전에는 더 조금 이 영재고 대비의
이제 희망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고1 과정까지 이제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 이제 영재고 대비 한번 노려볼래요. 그래서 경시관으로 이동을 하고 중학교 2학년 2학기나 아니면은 중3 뭐 올라가서도 선생님 저 영재고 대비 해볼래요. 라고 이렇게 관을 갖다가 이동을 해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 저는 이제 경시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저 진도 나갈래요. 영재고 대비 하다가도 선생님 저 이제 경시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진도 나갈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영재고 대비 쪽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고 저희 쪽 진도 쪽으로 이제 오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극소수였는데 요새는 이쪽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동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의대 지원 안 되는 거. 예. 그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진도에 조금 많이 조금 나가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관이 이렇게 4개예요. 이 4개에 선생님들 수만 약 한 12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입시센터 부원장이긴 하지만 영재관, 경시관, 영재고 대비반의 디테일한 커리는 제가 몰라요. 대략적인 커리는 알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쪽에 계시는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도 저희 쪽 커리를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알지만 디테일한 커리나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 선생님 저 경시관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담임 선생님, 어머님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경시 수업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될까요 선생님? 하시면은 선생님이 아는 한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상담실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나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시 경시관 상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 입센터에 조금 특화된 분이시고 경시관 실장님은 또 그쪽에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특화된 분이셔서 언제든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뭐 상담 실장님 아니면은 팀장급이나 아니면은 저도 이제 상담을 갖다가 드리게 되고요. 저희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례로 올해 그 7, 8월에 경시관에서 KMO 2차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한 9명 정도가 이제 KMO 안 하고 경시 안 하고 진도 나가고 싶어요. 저희 한 9명 정도 보낼 건데 혹시 수업 깔아줄 수 있나요? 수원부터? 라고 해서 7, 8월에 제가 수원 수업을 갖다가 기본 수업만 심화 수업 아니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에 수원을 갖다가 마무리를 해주고 그 아이들이 지금 수투하는 반으로 합류를 시켰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처음이긴 했는데 점점 이제 진도 빼는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이제 입센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간략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반 계열은 이제 PT반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반, 그 다음에 PH반 계열이 있고 PM반 계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개설된 게 PT반과 PH반과 PM반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PM반은 중등과정을 진행을 하는 반이에요. 중등과정. PH반은 고1 과정이 진행이 되는 반이고요. PD반 같은 경우는 고2 과정 이상이 진행이 되는 반입니다. 그리고 PT반은 그리고 요 반들은 PD, PH, PM반은 주 이틀이에요. PT반은 주 3일이고요. 속칭 저희가 이제 의대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반입니다. 이 주 3일 동안 뭐 하냐면은
주 이틀은 똑같이 나가요. 뭐 기본 과정 나가고 심화 과정 나가고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 한 날은 이제 뭘 나가냐면은 PT 심화 수업이 들어가요.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월수금반은 수요일에, 화목일반은 일요일에 PT 심화 수업이 들어가요. 그 PT 심화 수업은 현재 아이들이 배웠던 전 과정에 대한 심화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PTS반, PT1반, PT2반은 내신고쟁이라는 교재로 수상화를 갖다가 지금 다시 다지고 있고요. 3월부터는 수원 심화로 마찬가지로 내신고쟁이라는 교재로 들어갈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 3일로요. 그럼 주 이틀 하고 있는 PD, PH, PM반은 주 이틀인데 그럼 너무 조금 널널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 수업은 아이들 현재 가르쳐 주시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성취력이 조금 저조하거나 과제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이번 주 테스트 성적이 조금 저조했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으로 조금 불러서 봐주고 계시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거의 1대1로 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계속 로테이션 되고요.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봐주고 계세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진행하는 수요 클리닉 수업이고요.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방이 운영이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방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날 공부할 것들을 갖다가 플랜을 짜고 그거대로 공부를 했는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자주방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안 받아줘요. 예, 안 받아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못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솔직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방이 운영이 되면은 중1부터 고3 아이들까지 다 오는데 중1부터 고3 전 과정을 갖다가 칠 수 있는 선생님은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이죠. 그렇죠? 그 유능한 선생님을 저희가 자습 감독에 배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이제 지원 해주는 거는 저희가 채점 지원 정도 그리고 아이들 정말로 공부하고 있는지 집중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일요일 자주방.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과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과 수업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단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요것과는 조금 별개로 일요일 날 저희가 이번에 조금 새롭게 조금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PC 수업이에요. PT처럼 이제 아이들 개별적으로 조금 봐줘요. 아이들에 맞는 필요한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단과를 갖다가 깐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단과를 전부 다 깔아줄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PC 수업 같은 경우는 반 정원이 한 4명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서 내 학생들의 개개인별의 맞춤, 교재를 갖다가 완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개념을 갖다가 잡아주는 기본 수업을 해준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해주는 수업이 요 PC 수업입니다. 지금 PC 수업 진행한 지 저희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딱 1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마감이에요. 물론 4명밖에 안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만족도가 조금 높았던 그런 수업이 저희가 이제 PC 수업. 그래서 요새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금 잘 정착을 시킬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조금 팀장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매주 이제 주 이틀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금이라고 예를 들면은 월금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기본 테스트 3교시 때 그리고
금요일 날 심화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보고 일주일치 테스트 성적이 뭐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정도까지 해가지고서 테스트 성적 문자가 발송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은 이제 1학년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이 없었어요. 그쵸? 내신이 없었는데 그럼 내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신 때는 뭐 전부 다 내신 수업도 해주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5주 3.5주가량 내신 홀딩이 들어가요. 요 3.5주간 내신 홀딩이 들어간다는 거는 3.5주 동안에는 정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아요. 정규 수업은 전부 다 스탑.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2주 동안 내신 수업이 돼요. 그러면은 2주라고 하면은 총 4회 수업이 되겠죠? 아이들 보통 이제 내신이 대단원 2개 정도 돼요. 그럼 대단원 하나에 중단원 2개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원 하나씩 해서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교별로 내신 수업이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나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특이 범위 수업을 갖다가 잡아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아이들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 시험 기간 포함해서 복귀하는 데까지 약 한 1주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3.5주 평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희 정규 수업이 진행이 이제 스탑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유형 수업인데 이 유형 수업은 저희가 자체 교재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신 교재예요. 내신 교재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신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전부 다 심화로 다 마무리했죠. 그쵸? 근데 어떤 교재를 갖다가 아이들이 어떤 교재들로 이제 심화를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내신 교재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에 심화를 했다라는 거는 내신 대비를 해야지 심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보다도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교재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기본 문제들, 그 다음에 서술 문제들, 그 다음에 응용 문제들,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로 해서 교재를 갖다가 구성을 해놨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중등 심화서 A급이죠. 그쵸? 아닌가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들 반응들이 없으신지. 원래 약간의 미소는 조금 지어주시고 조금 호응도 조금 해주시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전부 다 냉랭한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가지고서 되게 조금 피곤한데 조금만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A급을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그쵸? 사실은 이제 A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과정 개념을 갖다가 끄집어내려서 문제를 약간 꼬아놨어요. 그래서 내신하고는 사실 성질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이 조금 많이 된 아이들이 잘하고 혹은 경시를 갖다가 조금 해봤던 접근했던 친구들이 조금 잘하고 그래요. 근데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로 심화로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신 대비를 할 때 A급을 본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신을 잘하려면은 기본 문제집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센 정도를 반복해서 풀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 정도 난이도로. 내신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한 2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와요. 내신에서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이 2문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신을 갖다가 잘 본 비결이에요. 중등에 한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단원 하나에. 그래서 기본 문제는 약 한 5, 6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서술은 한 1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 테스트로 5문제를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서술 테스트를 봐요. 우리 아이들 서술하는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필요한 거 아시겠죠? 그렇죠? 분위기 적응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응용 문제는 약 한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심화 문제는 한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한 중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출 테스트까지. 기출 테스트는 저희가 보통 한 24문제 정도 봐요. 그럼 아이들이 하루에 와서 해결하고 가는 문제가 약 100문제 가량이 될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이제 클리닉, 수요일 날은 내신 클리닉, 이제 정규과정 클리닉 대신에 내신 클리닉을 해주겠죠. 내신 클리닉 부르고 일요일 날도 내신 클리닉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요. 그래서 내신 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요걸 갖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은 다음에 또 안 되거든요. 이걸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힘들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고 많이 지치는 기간이 시험 대비 기간이에요. 지금이 시험 대비 기간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내신 유형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내신 들어가기 한 2주 전부터 서술 첨삭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서술을 하고 이때도 저희가 서술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내신반이 맥스 한 15명 정도거든요. 그럼 15명에 5문항씩 서술 갖다가 봐주려면은 한 75문항을 선생님이 계속 봐야 돼요. 채점할 시간은 고작 한 30분 남짓. 되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심각한 부분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전체적인 풀이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서술 첨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에 맥스 한 10명, 12명. 그래서 그 아이들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해서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 첨삭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전부 다 프린트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해야지 될 게 한 20장 분량이에요. 장수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한 장에 한 4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첫 번째 장에 있는 대표 문제를 갖다가 서술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머지 한 3문제 정도를 본인이 직접 서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두 번째 장을 나눠주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두 번째 장 풀 때 첫 번째 장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면서 첨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갈 때 그 프린트를 갖다가 페이지별로 전부 다 정리해서 스테이플러 찝어가지고서 아이한테 주고 그리고 하나를 똑같은 걸 더 줘요. 네가 실수했던 거 혹은 틀렸던 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봐라. 물론 안 할 거예요, 아이들. 하지만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한 3문제 정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줘요, 저희가. 예. 그리고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까지 완벽했다라고 하면 좀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추가 프린트 저희가 만들어 놓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조금 시간적으로도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이 서술 첨삭 수업. 이거는 2번 진행해요. 일요일 날. 그리고
이제 서술 첨삭이 일요일 날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고난도 수업이에요. 고난도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 저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요 고난도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이 조금 어려운 요 근방에 이제 휘문, 대청, 단대 요 학교들이 좀 어렵죠. 예. 그 친구들과 혹은 이번에 정말로 시험을 잘 봐야지 되는 1학기 중간고사 때 내가 85점을 맞았어요. 그럼 1학기 내신 성적이 A등급이 나오려면은 기말 때는 95점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95점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딱 한 문제. 객관식에서 한 문제 틀리고 서술에서 한 2점, 3점 감점 받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신을 좀 퍼펙트하게 준비해야지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저희가 이제 이 고난도 수업이에요. 고난도 수업도 유형 수업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응용 문제가 대신에 한 20문제 정도가 될 거고요. 심화 문제가 한 15문제. 그러니까 문항수는 굉장히 조금 이쪽이랑 차이가 나요. 시간은 똑같은데. 그만큼 여기 심화가 되게 어려워요. 극심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요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A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여기 있는 문제들도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 수업을 들어가서 문제를 갖다가 풀려보면은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도 심화 문제 15문제, 20문제 정도 중에서 많이 풀면 한 12문제, 13문제 정도 풀어요.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신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아이 내신 했으니까, 뭐 심화까지 했으니까, 심화도 한 2번, 3번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신 보면 성적 잘 나오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난도만 들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 같네? 그것도 아니에요. 멋모르고 이제 고난도만 신청하고 유형 신청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 하면서 응용에서부터 멘탈이 털려가지고서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 출제가 되는 기본 문제, 정말로 많이 출제가 되는 기본 문제, 응용 문제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충분히 먼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고난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난도만 들으면서 시험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언제나 어머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유형 수업을 갖다가 듣는 게 더 좋다고요, 어머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고난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이 돼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금 유명한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해요. 저한테 되게 유명한데 이게 아이들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되게 미세하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별에 맞는 시험지를 다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말고사 때 준비한 시험지 종류 수가 약 한 12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시험 범위가 똑같은 학교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하면은 학교가 총 한 5, 60개 정도 학교가 있거든요. 한 12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저희가 10시부터 딱 정확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모의고사를 숨도 안 쉬고 봅니다. 얘는 35분, 여기는 45분. 여기는 답안 마킹까지 저희가 연습시켜요. 이때는 그냥 시험지에다가만 풀고. 시간을 아이들 보통 1시간,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45분이에요. 근데 35분을 갖다가 주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시험하고 똑같아요. 24문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1회부터 3회까지 오답을 갖다가 시킵니다. 오답이 마무리된 순서대로 4회, 5회, 6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안내문이나 이제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면 우리가 끝납니다. 아이가 끝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시에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아이들도요. 빨리 끝나면 한 2시 반, 늦게 끝나면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 틀린 것들 위주로 해서 전부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저희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2019년도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보통 한 120명, 130명 매주 토요일에, 중3 아이들은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등원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2020년도에는 확 줄었었어요. 중2가 약 한 60명 정도, 중3이 한 40명 정도. 그러다가 올해 1학기에는 또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한 120, 70 그 정도 봤었어요. 근데 2학기 때 이번에 조금 아이들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또 심해졌죠. 그래서 요새 한 5, 60명 정도로. 근데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어머님들이 나중에 시험지만 구매해 가실 수 있거든요. 시험지만 구매해 가실 수 있는데 사실은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직접 와서 보는 게 최고예요. 시험 분위기라는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이 성취력에 따라서 요 시간을 갖다가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정확하게 시간 딱 재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너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러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정말로. 요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시험 전날 직전 보충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대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저희 입센터 기준으로 이제 내신 들었던 아이들 기준으로 작년 2019년도 코로나 전까지는 중2가 평균이 한 90점, 91점 뭐 그 정도 나왔어요. 91점대, 잘하면 92점대 막.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아이들 수업 손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작년에는 이제 93점, 중2가 93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올해는 다시 조금 어려워져서 92점, 91점 이 정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 이제 전면 등교하면서 아이들 수업 손실이 조금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이 진행이 됩니다.